손자는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왜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시작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무조건 그 시작을 계산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계편이 이제 시작이 돼요. 네, 시작을 계산하라. 그래서 계획이 아니에요. 계산을 하라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 그럼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싸우지 않는 게 현명하다. 오히려 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전략상으로 딱 봤을 때 제가 부대를 UDT라는 부대를 나왔어요. 네이비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네이비실이라고 불리는 데거든요. 엄청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시비가 붙었어. 그러면 제가 싸우는 게 좋을까요? 안 싸우는 게 좋을까요? 안 싸우는 게 현명하지 않나. 왜요? 왜냐면 그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본들 나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면 쪽팔리는 거고 그냥 나는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는 안 싸우고 그냥 피하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손자도 얘기하는 게 전략상으로 이것이 나에게 득이 없을 때는 싸움을 피해라. 그래서 36개의 마지막이 뭐냐면 주위상이에요. 사람들이 주랭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위상.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36개의 맨 마지막이. 손자병법은 총 이제 13편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 교육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오버타임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1편 시계, 작전, 모공, 군영, 병세, 허실 이까지는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고 그 다음부터 실전 단계가 군쟁, 구변, 행군, 지형, 부지, 화공. 그리고 이 용가는 어디에 들어가도 되는 건데 사용하다, 간첩을 사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번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 6단계, 제 실천 6단계. 그리고 그 안에 준비할 때도 실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정보원이에요. 나에게 정보를 갖다 줄 사람. 그래서 이제 총 13편으로 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이 중국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어떤 그 시진핑이 이제 기획해서 교육한 그 기획한 부분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겠다. 그게 중국의 꿈인 거예요. 그 중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책인 손자병법을 배워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연 수입료가 4억 원이 넘는 MBA 과정을 이제 배우거든. 그것도 인터넷 과정인데 4억이에요. 인터넷 강의가 상황. 네, 손자병법 MBA 과정이 엄청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만큼을 보는데 왜 그러냐? 지금의 중국의 어떤 지형이나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을 이제 그 마오쩌둥을 그렇게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어. 하지만은 지금의 중국의 규모를 만든 사람은 이제 마오쩌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도 읽었던 책이 손자병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성경보다도 많이 팔린 책이 손자병법. 시진핑이 손자병법의 3벌 정책, 모공편에 나오는 3벌 정책. 이 3벌 정책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 세 가지 방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외교를 펼쳐요. 외교를.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도 손자병법을 통해서 위기의 돌파에 해답을 찾고 있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손자병법이 이 25자로 만든 제곱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에서 가르쳐요. 미래의 소프트뱅크를 이어갈 CEO를 양성한다고.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 도천지장법, 시계편에 나오죠. 아까 내가 했던 정정략칠투, 인류공수군, 지신인영엄, 요것도 이제 시계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고 풍림하산해. 여기에서 제곱병법이라고 썼던 이유가 있어요.
왜 제곱병법이라고 썼을까요? 일단 석제병법에서 병법을 따왔을 거고 네. 제곱은 우선 미국의 학자가 무슨 어떤 제곱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네. 기억을 안 나지만 거기서 읽은 책을 합해가지고 그 제곱과 병법을 합해서 제곱병법이라고 하고 그 제곱의 개념이 뭘까요? 그건 제가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곱의 개념이 뭐냐면 란체스터의 제곱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가 이렇게 붙었어요. 네. 5대와 3대가 붙었어. 네. 그러면 보통 2대가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4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3대하고 5대 싸웠는데 한 대만 격추되고 4대가 돌아와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사람들이 초집중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제곱의 힘을 낸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3의 제곱 9죠. 네. 5의 제곱 25죠. 네. 9대와 25대가 싸운 거랑 똑같은 결과라는 거죠. 아, 9대와 9대가 싸웠으니까 남은 16대가 남았죠. 네. 그래서 이게 루트를 씌우게 되면 4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손자병법은 손정희가 완전히 이제 뭐죠?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있었을 때 2천여 권의 책을 봤대요. 2천여 권의 책을 봤는데 그 중에서 손자병법을 딱 읽는 순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이거를 알게 된 이상 나는 이걸 통해서 성공을 안 하면 네. 지금 눈을 못 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19자를 따고 네. 란체스터 제곱병법, 그러니까 란체스터 제곱의 법칙과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이제 6자를 보태가지고 25자에 이제 손의 제곱병법이라는 걸 만든 거야. 그 중에 제곱병법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로 초집중을 하면 제곱의 효과를 내. 2배가 아니에요. 제곱의 효과를 낸다.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죠? 네. 선택을 했다. 이거 뭐예요?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어. 그러면 딱 그 분야에 있어서 한 길만 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내가 독점한다는 개념하고 한 길만 판다는 개념하고는 약간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데, 그 분야에서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길만 판다는 거는 그 일 말고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한 부분을 선택을 했다면 그거를 독점하고, 그리고 이제 제곱병법 선택을 했다면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해서 2배, 3배가 아니라 제곱의 효과를 내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25가지 어떤 말, 이걸 기준으로 소프트뱅크를 경영을 해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미래 CEO들을 이제 길러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우리가 잘 아는 이순지 장군, 우리 노병춘 교수님, 우리가 만들어준 가경과 문화라는 그 TV 캐스트, 네이버 TV 캐스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강의를 올리는데 이제 제가 만들어준 포스터예요. 다 손자병법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죠.